먼저 기본적으로 이제 개념과 이제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 텐데요. 먼저 공부 원리입니다. 이 공부 원리는 1순위가 이해입니다. 이해. 그러니까 이해라는 거는 완벽하게 이해하고자 하는 의지로부터 시작됩니다. 완벽하게 이해하고자 하는 의지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의지죠, 의지. 과연 의지가 있는가? 그러면 우리 아이는 의지가 없어요 얘기했는데 아니요. 의지가 없는 아이는 없습니다. 자, 제일 좋은 거 아이한테 어떤 질문을 하십시오. 답변하게 되면 의지가 있는 겁니다. 반면에 또 게임을 할 때도 의지를 갖고 열심히 하죠? 근데 왜 학습을 할 때는 왜 그런가? 우린 그거 좀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공부의 원리에 대한 개념을 먼저 아셔야 될 게 공부 원리에서 제일 좀 이해입니다. 이해.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이해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가를 확인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해하려는 의지가 있으면 있을수록요, 어떻게 합니까? 그에 따른 자세, 태도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3월, 4월 초 되면은 보통 학부모 상담주간이라 해가지고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이 상담도 하고 학부모님도 모셔가지고 상담을 하죠. 그럴 때 우리 부모님들이 하실 게 뭐냐면 얘가 수업 시간에 태도가 어떤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아이가 이제 어떤 장학사님이 학교에 왔을 때 누가 공부를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알 수가 없죠. 하지만 앉아있는 자세를 보면은 누가 공부를 하는지 하지 않는지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앉아있는 자세가 곧 마음의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해를 어떤 사람들은 머리가 좋아야지만 이해를 잘한다고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해를 잘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태도예요. 내가 배우려는 자세라는 것이죠.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아이들을 집에서 끼고 공부를 가르쳐 보셨던 분은 아실 거예요. 잘하는 과목들에서 되게 열심히 본인이 하려고 하지만 하기 싫은 과목 하려면 어떻게 해요? 진짜 도서장 끌려갔을 때 끌고 와야 그것도 그제서야 이제 하는 친구들이 꽤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격려와 지지인데,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학습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즐겁게 경험했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배우고 익히는 것 자체를 되게 즐거워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그렇지 않은 학생들이 왜 그러냐 대해서 태도에 이제 어려움이 있는데 그 태도의 어려움을 갖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과거 공부에 대한 잘못된 신념들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즉, 나에게 공부란 삐리리이다 라고 했을 때 그 삐리리에 뭘 넣는지 한번 보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너에게 공부란 무엇이니? 사라져야 될 것이다. 나를 괴롭게 한다 등등의 말을 하는 친구가 꽤 많았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공부는 죄가 없어요. 왜 죄가 없어요? 공부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 장인 공자의 지압이 부자를 쓰죠. 근데 이걸 의역을 하면 뭡니까? 훌륭한 부모가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공부예요. 근데 지압이 부자를 보시게 되면 하나를 보시게 되면 없으면 뭐가 되죠? 하늘천자가 돼요. 근데 여기에 획일 하나가 올라와서 뭐가 됩니까? 네, 그렇죠. 하늘을 뚫을 만한 경제에 이르는 사람을 부모라고 해요. 그래서 부모는 무슨 얘기냐? 깨달음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럼 어린이는 뭔가요? 어린이는 어리석은의 이 줄임말이죠. 어리석은 아이. 그래서 어린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이보다 어른들이 보다도 현명하다는 이유는 깨달음이 더 많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자녀를 지도하실 때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얘는 도대체 왜 이럴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시고 저런 관점에서 살펴보시고 왜냐 깨달음이 여러 개니까 그분들은 공부하신 분들이죠. 하지만 어떤 학문적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 중에 난 도저히 우리 아이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면서 찾아오신 분들 계세요. 근데 그분들은 사실은 이 학문적 공부를 많이 하시지만 삶에 대한 이치나 지혜를 갖고 있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진짜 공부한 사람은 지혜를 온 사람입니다. 무슨 얘기냐? 즉 수업 시간에 내가 깨달음이 많다는 거죠.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볼게요.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을 좀 공부했냐? 공부하지 않았냐? 거기에 대한 이유, 그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좀 이제 추후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해가 되게 중요하고요. 공부 원리 두 번째는 뭐냐면 요약입니다. 그러니까 요약은 공부법의 꽃입니다. 오늘 당장 돌아가서 오늘 학교에서 배웠던 것 중요한 정말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한번 다시 한번 물어보십시오. 온라인 수업에서. 그 아이들이 뭐라겠냐? 엄마 다 중요해 라고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뭐가 정말 중요하고 덜 중요한지를 잘 구분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뭐가 중요하고 덜 중요한지 구분을 잘 못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요. 기본적으로 상위 개념과 하위 개념이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위 개념과 하위 개념이 구분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은 예를 들어서 파인애플, 오렌지, 바나나가 있어요. 뭐라고 하죠? 과일이라고 하죠. 여기서 말하는 과일은 상위 개념이고 앞서 말했던 세 가지는 하위 개념이에요. 그럼 어떤 지문을 읽었을 때 그 지문을 보고 상위 개념 중심으로 요약하고 압축을 시켰던 그 능력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학습 능력이 보통 좋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는 뭐냐? 일단 첫 번째는 구분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분이 안 되는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제가 무엇을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지를 구분을 잘 못하기 때문에 요약도 잘 못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또 하나는 학교에서조차도 사실은 이 요약을 잘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그 요약 능력이라는 것은 자기가 글을 읽고 결국 써보면서 상위 개념 중심으로 정리를 했을 때 그게 진짜 내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연습을 사실은 많은 트레이닝과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보통은 이제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공부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들이 되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확한 개념을 잘 잡고 가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요약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해한 걸 가지고 요약을 하죠. 요약하고 난 다음에 뭐 해야 될까요? 암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암기는 뭐냐? 수업 시간에 이해한 걸 가지고 외우는 것이 암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수업 시간에 이해한 걸 가지고 요약한 것을 가지고 외우는 것이 암기입니다. 즉, 이해되지 못한 상태에서 외우는 것은 암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 많은 친구들이 난 암기가 잘 안 되라고 해가지고 교과서 갖고 와서 물어보게 되면요. 거꾸로 제가 물어봐요. 여기서 이해한 걸 설명해 보라면 설명을 못 해요. 특히 이 한국사에서 최근에 이제 고등학생들 근현대사, 기말고사 시험 보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충분히 이야기를 나눌 때 아이들이 잘 개념을 못 잡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걸 왜 해야 되나 하면서도 그냥 무작정 외우는 거예요. 원리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원리를 이해한다는 건 뭡니까? 전체적 흐름에 대한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작정 외우는 겁니다. 그럼 암기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는 암기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면 이해, 요약, 암기 여기까지가 된 상태에서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적용 단계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적용 단계에서 이해되지 않고 요약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암기도 안 된 걸 가지고 문제집 풀면서 적용시키려고 하니 일단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네 단계, 이해, 요약, 암기, 적용이라는 이 네 단계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그 프로세스대로 하고 있는 학생들이요. 정말 안타깝게도 전체 한 학교에 한 학년 중에 10명이 채 안 됩니다. 그 학생들이 거의 이제 상위권들인 거죠. 자기도 모르고 있는 친구들은. 그럼 이건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공부도 해본 애들이 해본다, 잘한다는 얘기 있을 거예요. 그 왜 그러냐면 하면 할수록 그 원리에 다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법을 배우는 원리는 다른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사람 누구나 이 한 산을 등반한다 했을 때 지도를 보고 올라가는 거와 똑같습니다. 공부법을 배운다는 거는. 그래서 이 공부를 배우지 않는다는 건요. 결국은 이 지도 없이 산을 오르는 거고요. 지도 없이 산을 오르는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경험에 의존해가지고 산을 올라갑니다. 그 내려갈 때는 어떻게 하죠? 마찬가지로 올라왔던 방식 그대로 해서 다시 또 내려가죠. 그러니까 사람의 경험이 그만큼 되게 무섭고요. 그럼 그 경험을 언제쯤 해주는 게 좋을까요? 보통 초등학교 6학년에서 1학년 중학교 1학년 올라가는 그 시점, 중3에서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는 그 시점, 이 시점대가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에요. 특히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학생에서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결국은 그럼 공부를 해서 이해, 요약, 암기, 적용이라는 그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 결국 학습 태도가 결국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